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 70세 분이는 장터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다. 낡은 비닐봉지에 남은 나물들을 정리하며 오늘도 별로 팔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다. 40년을 지켜온 이 자리, 예전 같으면 해가 지기 전에 물건이 다 떨어졌을 텐데 집에 돌아오니 딸 미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미경은 어머니의 구부정한 어깨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엄마, 이제 그만하시죠. 장터에 언제까지 더 나가시려고요.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애틋했다. 어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나무를 다듬고 저녁 늦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견딜 수가 없었다. 분이는 좌판 바구니를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미경아 엄마, 이제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부으시고 왜 굳이 그 힘든 일을 계속하세요? 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40년 동안 지켜온 장터 비 오는 날에도 눈 내리는 날에도 태풍이 와도 그녀의 손길은 빠지지 않았다. 그곳이 그녀의 삶 자체였는데 엄마, 저희가 모실게요. 이제 편히 쉬세요. 손자 키우는 재미로 사세요. 미경의 남편 상민도 거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용돈도 드릴게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하지만 분이에게는 그 말들이 오히려 더 서글프게 들렸다. 용돈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겠다. 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미경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정말요? 진짜 생각해 보실 거죠? 그렇다고 했잖니. 하지만 분이의 마음은 복잡했다. 딸의 걱정도 이해했고 현실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장터 좌파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 자체였다.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돌이켜보았다. 20살에 시집와서 시작한 장터, 장사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했지만 어느덧 그것이 그녀의 전부가 되어 있었다.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정다운 대화, 계절마다 바뀌는 장터의 풍경. 사람들의 웃음소리. 정말로 이제 끝인 걸까? 새벽 4시 30분.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분이는 잠에서 깨어났다. 40년간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다. 몸이 시계보다 정확했다. 부엌으로 가서 어제 저녁에 씻어둔 나물들을 확인했다. 시금치, 미나리, 콩나물, 도라지 모두 새벽 시장에서 직접 고른 것들이었다. 하나하나 다시 손질하고 물기를 털어내고 예쁘게 묶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분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장아찌통을 열었다. 직접 담근 깍두기, 무말랭이, 오이지 각각이 그녀만의 비법으로 만든 것들이었다. 새벽 6시 장터로 향했다. 지게차에 물건을 싣고 천천히 걸어가는 길,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지나며 분이는 매일 아침에 설렘을 느꼈다. 오늘은 어떤 손님들을 만날까?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까? 장터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상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분이 씨, 일찍 오셨네. 영숙 씨도 일찍이네요. 옆자리 영숙이와 인사를 나눴다. 영숙이는 분이보다 5살 어렸지만 장터 경력은 20년이 넘었다. 분이는 자신의 자리에 비닐을 깔고 물건들을 정성스럽게 진열했다. 나물은 종류별로, 장아찌는 크기별로 40년 경험으로 터득한 진열법이었다. 어서 오세요. 나물 사요. 오늘은 막 뜯은 겁니다. 7시가 되자
분이의 구성진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다. 이 목소리를 듣고 장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첫 번째 손님은 늘 그랬듯이 옆 동네 수선집 아주머니였다. 분이 씨, 시금치 한 단 주세요. 네, 금방 뜯은 거예요. 뿌리까지 깨끗하게 다듬었어요. 여기 시금치가 제일 맛있어요. 다른 데서 사면 금방 시들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분이는 뿌듯했다. 40년간 쌓아온 신용이었다. 오전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아주머니, 깍두기 조금만 주세요. 오늘은 덜 짜게 담갔어요. 어제 손님이 짜다고 하셔서요. 역시 아주머니가 최고예요. 시중에서 파는 건 먹을 수가 없어요. 단골 할머니 하나가 분이에게 속삭였다. 분이야, 요즘 장사 어때? 그냥 저냥 해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나야 뭐 그런데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장터에 안 와. 다 마트에서 사더라고. 할머니의 말에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젊은 손님들은 정말 드물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단골들 뿐이었다. 오전 10시쯤.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이 사람은 20년 넘게 분이의 단골이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영철 씨, 오늘도 왔네요. 영철은 항상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였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꼭 분이의 좌판에 들렀다. 오늘은 뭐가 좋아요? 미나리가 싱싱해요. 그리고 콩나물도 어제 들어온 거라 아삭아삭해요. 그럼 미나리 한 단, 콩나물 한 봉지 주세요. 아, 깍두기도. 조금. 영철은 물건을 받으며 늘 하는 말을 했다. 아주머니, 이 맛은 딴 데선 못 구해요. 여긴 그냥 좌판이 아니라 집 같아. 그 말에 분이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좌판이 집 같다니. 그보다 더 좋은 칭찬이 있을까? 영철 씨, 고마워요.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힘이 나요. 아주머니가 여기 있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편하죠. 마트 가면 뭔가 차가워요. 여기는 정이 있어요. 영철이 떠나고 나서 분이는 그 말을 곱씹어 보았다. 정이 있다 그래. 그것이 장터의 매력이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정을 나누는 곳.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장터는 잠시 한산해졌다. 분이는 도시락을 꺼내 혼자 식사를 했다. 미경이 싸준 도시락이었다.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들어 있었지만 혼자 먹는 밥맛은 조금 쓸쓸했다. 분이 씨, 같이 먹어요. 옆자리 영숙이가 자리를 옮겨왔다. 고마워요.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40년간 이어온 우정이었다. 영숙 씨, 요즘 장사 어때요? 글쎄요, 예전 같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와요. 저도 그래요. 요즘은 하루 종일 있어도 10만 원도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그만두면 단골들이 섭섭해 할 텐데. 영숙이의 말에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한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오후가 되자 다시 손님들이 찾아왔다. 대부분은 퇴근길에 들르는 단골들이었다. 아주머니, 오이지 있어요? 네, 아직 있어요. 오늘 아침에 담근 거라 아삭해요. 좋아요. 하나 주세요. 젊은 주부가 오이지를 사면서 말했다. 제 친정엄마가 여기 오이지가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사보라고. 어머니가 단골이세요? 네. 20년 넘게 여기서 사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따라 여기 많이 왔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반가워요. 분이는 그 젊은 주부를 반갑게 맞았다. 2세대 손님이었다. 어머니를 따라다니던 어린아이가 이제 주부가 되어서 찾아오다니.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분이는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은 나물들을 묶고 장아찌통을 닫고 비닐을 개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영숙이가 인사를 건넸다. 영숙 씨도요. 내일 또 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분이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았다. 매출은 8만 원 정도였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무엇보다 영철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여긴 그냥 좌판이 아니라 집 같아. 그래. 그것이 장터의 진짜 의미였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평소보다 일찍 장터에 도착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옆자리 영숙이의 좌판이 비어 있었다. 영숙이가 왜 안 왔지? 분이는 다른 상인에게 물어보았다. 아, 영숙이요? 어제 저녁에 연락 왔어요. 무릎이 너무 아팠어. 며칠 쉰다고. 그 말에 분이는 걱정이 되었다. 영숙이도 요즘 자주 아프다고 했었는데 혼자 좌판을 펼치며 분이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예전에는 30여 개의 좌판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는데 이제는 절반도 채 안 되었다. 2년 전만 해도 생선 장사를 하던 김 아저씨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작년에는 채소 장사를 하던 박 아주머니도 그만두었다. 하나둘씩 빈자리가 늘어가고 있었다. 분이 씨, 아침 일찍 오셨네요. 뒤쪽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정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다. 정 아저씨. 안녕하세요. 영숙이가 안 왔네요. 아, 들었어요. 무릎이 안 좋다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죠. 정 아저씨도 70대 중반이었다. 장터에서 가장 오래된 상인 중 하나였다. 정 아저씨. 장터가 많이 변했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곳이 정말 북적거렸는데 지금은 정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다. 분이는 좌판을 펼치며 생각했다. 정말 많이 변했다. 장터 입구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서 있었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도 여러 개 생겼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장터를 찾지 않았다. 오전 9시가 되어도 손님이 별로 없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볐을 텐데. 분이 씨.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영철이었다. 영철 씨, 일찍 오셨네요. 오늘 일찍 끝나서요. 미나리 한 단 주세요. 영철은 물건을 받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장터가 많이 한산하네요. 요즘 계속 이래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게요. 저희 회사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인터넷으로 주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요? 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집까지 배달해 준다고요. 굳이 장터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영철의 말에 분이는 씁쓸했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구나. 하지만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아주머니 얼굴 보고 직접 고르고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고마워요, 영철 씨. 그래도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힘이 나요. 영철이 떠나고 나서 분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대. 장터 같은 곳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손님이 거의 없었다. 분이는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한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분이야. 그때 영숙이가 절뚝거리며 나타났다. 영숙 씨, 무릎은 어때요? 조금 나아졌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영숙이는 분이 옆에 앉았다. 오늘 장사 어때요? 별로예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5만 원도 안 됐어요. 저도 요즘 그래요. 예전에는 하루에 20만 원씩도 했는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영숙 씨. 정말 우리가 구시대 사람일까요? 왜 그런 소리를 딸이 그래요?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적응하라고. 장터 같은 건 옛날 방식이라고. 영숙이가 분이의 손을 잡았다. 분이야. 우리가 구시대 사람이면 어때?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이야 어렵지.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틀린 건 아니야. 우리는 우리대로 가치가 있어. 오후에 한 젊은 부부가 장터를 구경하며 지나갔다. 분이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신선한 나물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신기한 듯 바라보기만 할 뿐 지나쳐 갔다. 마치 박물관 전시물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아줌마, 여기서 신용카드 돼요? 한 젊은 여성이 물었다. 아니요. 현금 많아. 그럼 됐어요. 그 여성도 그냥 지나갔다. 요즘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드물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몇 명의 단골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예전 같은 활기는 없었다. 분이 씨,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단골 할머니 하나가 물었다.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안 와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만. 할머니의 말에 분이는 답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분이는 매출을 계산해 보았다. 6만 원이었다. 장터 자리세 1만 원을 빼면 5만 원 교통비와 재료비를 생각하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 점점 사라져가는 장터의 활기, 줄어드는 손님들, 하나둘씩 떠나가는 동료들,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정말 이제 끝인 걸까? 분이는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일주일 후 일요일, 분이는 아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미경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이 가득했다.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평소 혼자 먹던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했다. 엄마, 요즘 몸은 어때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그래. 분이는 대답을 피했다. 사실 요즘 허리와 무릎이 많이 아팠다. 오랜 시간 쪼그리고 앉아 있느라 관절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장터 나가시는 거 힘들지 않아요? 미경의 직설적인 질문에 분이는 움찔했다. 힘들긴 하지. 하지만 할만해. 할만하다고요? 어제 보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시던데요. 그리고 저녁 7시에 들어오시고.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하루 14시간씩 일하시면서 할만하다고요? 미경아, 목소리 좀 낮춰. 사위 상민이 중재에 나섰다. 어머니, 미경이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거든요. 상민은 장인어른보다 나이가 많았다.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수입도 안정적이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용돈도 넉넉히 드릴게요. 용돈은 왜 줘? 나도 아직 벌어서 살 수 있어.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미경이 답답하다는 듯이 소리쳤다.
현실을 좀 보세요. 요즘 하루에 얼마나 버세요? 1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매일 14시간씩 일해서요. 그 말이 분이의 가슴을 찔렀다. 사실이었다. 요즘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는 날이 거의 없었다. 그래도 나는 이 일밖에 모르거든. 분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다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쉬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10살 손자 민우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엄마, 할머니가 슬퍼하잖아요. 할머니는 장터 가는 게 좋으신데 왜 그만두라고 해요? 어린 손자의 말에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다. 미경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우야, 어른 일이니까 넌 모르는 게 좋겠어. 전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장터에서 맛있는 나물 파시잖아요. 할머니 깍두기가 제일 맛있는데요. 민우의 순수한 말에 분이는 미소를 지었다.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의 일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민우야, 고마워. 미경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집에서 편히 쉬시면서 손자 키우는 재미로 사세요. 요즘 은퇴하신 분들 다들 그렇게 살아요. 은퇴. 그 단어가 분이에게는 무척 낯설었다. 회사에 다닌 적이 없어서 은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몰랐다. 그녀는 평생 자영업자였다. 장터 장사가 그녀의 전부였다. 생각해 보겠다. 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미경과 상민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정말요. 진짜 생각해 보실 거죠. 그렇다고 했잖니. 하지만 분이의 마음은 복잡했다. 가족들의 걱정도 이해했고 현실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장터 좌파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 자체였다. 상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인터넷 쇼핑, 배달 서비스. 사람들이 더 이상 장터를 찾지 않아요. 그래도 찾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그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상민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줄어들고 있었고 젊은 손님들은 거의 찾아오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미경이 다시 말을 꺼냈다. 엄마, 진짜 걱정돼요. 요즘 얼굴색도 안 좋으시고 자꾸 아프다고 하시고 나는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지 않아요. 지난주에 허리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장터에 나가시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어머니가 걱정되었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는 외동딸이에요.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가 아프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분이의 마음이 흔들렸다. 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미경아, 엄마가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좀 그만해 주세요. 그날 밤 분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딸의 말도 맞았다. 현실적으로 장터 장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장터를 그만두면 자신은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는 게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 다음 날 새벽 평소 습관대로 일어났지만 분이는 망설였다. 오늘은 장터에 나가지 말까? 딸이 그렇게 걱정하는데. 하지만 결국 몸이 먼저 움직였다. 40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다.
장터에 도착하니 영숙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분이야, 오늘은 늦었네. 미경이하고 이야기하느라. 무슨 이야기? 분이는 어제 있었던 일을 영숙이에게 털어놓았다. 딸의 걱정, 사위의 설득, 자신의 고민. 영숙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딸도 그래. 몸 상한다고 그만두라고. 이해는 해. 자식들 입장에서는 걱정되지. 그럼 영숙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현실적으로는 그만두는 게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마음으로는 영숙이가 말을 잊지 못했다. 마음으로는? 이게 우리 인생인데 쉽게 포기할 수 있나 싶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좌판을 정리했다. 오전에 영철이 찾아왔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영철 씨, 어서 와요. 오늘은 왠지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분이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딸이 장터 그만두라고 해서. 왜요? 몸도 안 좋고, 나이도 많고, 현실적으로 장사도 안 되고. 영철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아주머니가 그만두시면 안 돼요. 왜요? 여기가 없어지면 저 같은 사람들은 어디 가요? 마트에서는 이런만 못 봐요.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정이 있다고요. 영철의 진심 어린 말에 분이는 감동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도 중요하지만 가치도 중요하잖아요. 아주머니가 하시는 일이 단순히 남을 파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정을 주는 거예요. 영철이 떠나고 나서 분이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자신이 해온 일의 의미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오후에는 또 다른 단골이 찾아왔다. 60대 할머니였다. 분이야, 오늘도 와서 고마워. 별 말씀을요. 뭐 드릴까요? 콩나물 좀 주고. 그런데 말이야, 요즘 소문 들었는데 그만둔다는 게 사실이야? 누가 그런 소리를. 동네에서 다들 걱정하고 있어. 자네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서 이런 신선한 나물을 사냐고. 할머니의 말에 분이는 놀랐다. 벌써 소문이 돌고 있었나?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구나. 분이야, 내가 솔직히 말할게. 자네가 여기 있어야 해.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는 이곳이 소중해.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 우리도 사람이야.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고. 할머니의 당당한 말에 분이는 울컥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분이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가족들의 걱정도 이해했지만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 미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엄마, 제발요. 정말 걱정돼요. 미경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분이는 마음이 아팠다.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도 소중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엄마. 미경아, 엄마도 고민이 많아. 조금만 기다려줘. 그날 밤 분이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40년 인생을 돌이켜 보았다. 과연 이제 정말 끝일까? 며칠 후 분이는 평소와 같이 장터에서 좌판을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이제 그만해야 할 때인 걸까?
오전 10시쯤 낯선 얼굴이 좌판 앞에 나타났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한때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 같았는데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혹시 분이 아주머니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 저 기억 안 나시는 것도 당연해요. 15년 전에 이 동네 살았거든요.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그제야 분이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던 학생. 매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들러서 저렴한 나무를 사던 아이. 아, 수진이구나. 이제 다 컸네. 네, 맞아요. 저 기억하고 계시네요. 수진이라고 불린 여성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돈이 없어서 시든 나물도 달라고 했던 애 아니야? 맞아요. 그때 아주머니가 시든 거 주시면서도 이건 돈 받을 수 없다고 하시며 공짜로 주셨죠.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던 대학생.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공짜로 받기를 거부하던 수진. 그런데 뭔 일로 왔어? 이 동네에 안 사는 걸로 아는데. 오늘 회사 일로 이쪽에 왔다가 옛날 기억이 나서 들렀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주신 나물 덕분에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아니에요. 정말 큰 도움이었어요. 당시에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등록금도 못 내고 생활비도 없고. 그런데 아주머니가 늘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분이는 그때의 일이 떠올랐다. 수진이 들고 온 돈이 너무 적어서 마음이 아팠던 기억. 그래서 몰래 더 많이 주곤 했던 일들. 그때 아주머니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고 있어?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요. 그때 힘든 시절을 버틴 덕분이죠. 수진의 말에 분이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자신이 준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에 그런 의미였다니. 지금은 뭘 도와드릴까요? 오늘은 사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때 고마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수진이 잠시 주춤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혹시 장터 그만두신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분이가 놀라며 물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인터넷에서 봤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분이는 몰랐다. 자신의 이야기가 인터넷에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을.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제발 그만두지 마세요. 아주머니가 여기 계셔야 해요. 왜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힘들 때 아주머니께 위로받은 사람들. 이곳이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마음의 쉼터였던 사람들. 수진의 진심 어린 말에 분이는 울컥했다. 수진이 떠나고 나서 분이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자신이 해온 일이 누군가에게는 그런 의미였다니. 단순히 나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일이었다니. 오후에는 또 다른 옛 손님이 찾아왔다. 5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는 10년 전까지 이 근처에서 음식점을 했었어요. 그때 아주머니한테서 나물 많이 샀었는데 그제야 기억이 났다. 작은 분식점을 하던 사장님. 늘 대량으로 나물을 사가던 분이었다. 아, 맞다. 분식집 하시던 분. 지금은 뭐 하세요?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치킨집 해요. 그때보다 장사가 훨씬 잘 돼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주머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장사 처음 시작할 때 돈도 없고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분식집 사장은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어려움이 많았는데 분이가 신선한 나물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었던 일, 때로는 외상으로도 주었던 일. 아주머니가 없었으면 제가 장사를 계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은인이세요. 별 말씀을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그래서 소문 듣고 달려왔어요. 그만두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또 그 이야기였다. 분이는 답답했다.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제발 계속하세요. 이런 곳이 없어지면 안 돼요. 여기는 단순한 장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곳이에요. 그날 저녁 더 많은 옛 손님들이 찾아왔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다. 아주머니, 저는 20년 전에 신혼 때 이 동네 살았었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요리법도 알려주시고, 저는 학창 시절에 용돈이 부족할 때마다 여기서 싸게 사 먹었어요. 아주머니가 늘 덤도 주시고, 제 아이가 어렸을 때 편식해서 걱정했는데 아주머니가 맛있는 나물 요리법 알려주셔서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모두 분이에 대한 고마운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아주머니, 이 동네에서 아주머니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기는 우리들의 추억이에요. 제발 계속해 주세요. 그 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부탁에 분이는 감동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다니.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꼈다. 이 모든 기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분이는 미경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였다니. 미경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하는 일의 가치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엄마, 현실적으로는 알아. 내 말도 맞아. 몸도 안 좋고 수입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날 밤 분이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한쪽에서는 가족들의 걱정이, 다른 쪽에서는 사람들의 기대가 그녀를 당기고 있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 자신을 위한 선택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택일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주말 아침 분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몸이 무거웠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확실히 늙어 보였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도 많이 하얘졌다.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은 장터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몸도 쉬어야 하고 생각도 정리해야 했다. 오후쯤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영숙이가 서 있었다. 영숙 씨, 어떻게? 분이야, 오늘 장터 안 나와서 걱정됐어. 몸 아파. 아니야,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영숙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나도 알아. 요즘 고민 많지.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영숙 씨는 어떻게 생각해? 정말 그만둬야 할까? 글쎄,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아. 우리 나이에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어제 그 사람들 봤잖아. 우리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래, 그것도 맞아. 참 어려운 문제야.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다. 분이야, 내가 솔직히 말할게. 나도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어. 정말? 응. 딸이 계속 그러거든. 몸 망가진다고. 그리고 실제로 요즘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분이는 친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영숙이마저 그만둔다면. 그럼 장터는 어떻게 돼? 모르겠어. 우리가 가장 오래된 상인들인데. 우리가 가면 정말 끝일지도 몰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저녁 때가 되자 미경이 찾아왔다. 엄마, 오늘 장터 안 나가셨다며요. 응, 좀 쉬었어. 잘하셨어요. 몸이 제일 중요한데. 미경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어제 인터넷 봤어요. 인터넷? 엄마 이야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엄마 걱정하는 글들. 분이는 놀랐다.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퍼졌다니. 그런 글들 보니까 엄마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싶었어요. 미경의 말에 분이는 의외였다. 그래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뭐가? 엄마가 무조건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분이는 딸의 변화에 놀랐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돼요. 엄마 몸이. 미경아.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제안. 일주일에 3일만 하시는 거 어때요? 월, 수, 금만. 나머지 날은 집에서 쉬시고. 분이는 딸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정말? 네. 완전히 그만두시기엔 아직 아까우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매일 하시면 몸이 버틸 수 없고. 분이는 딸의 배려에 감동했다. 미경아, 고마워. 조건이 있어요. 몸이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 힘들면 언제든 그만두세요. 알겠어. 그날 밤 분이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딸과의 대화가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다음 날 월요일 분이는 다시 장터로 향했다. 일주일에 3일만 한다고 해도 오늘은 그 첫날이었다. 장터에 도착하니 영숙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분이야, 어제 뭐 좋은 일 있었어? 표정이 밝아졌네. 미경이와 이야기했는데 일주일에 3일만 하기로 했어. 정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분이는 좌판을 펼치며 생각했다. 완전히 그만두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리하지도 않는 절충안이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신선한 나물 있어요. 분이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다. 예전보다 더 힘찬 목소리였다. 곧 단골 손님들이 몰려왔다. 소문을 듣고 걱정했던 사람들이었다. 아주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만두시는 줄 알았는데. 일주일에 3일만 하신다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여기 계셔야 우리가 편해요.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모두 분이의 결정을 지지했다. 영철도 찾아왔다. 아주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해주세요. 고마워요, 영철 씨.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오후에는 어제 찾아왔던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아주머니, 소식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아, 고마워. 내가 해준 말 덕분에 힘이 났어. 저도 기뻐요. 이제 가끔씩 들러서 아주머니 얼굴 볼 수 있겠네요. 그날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모두 분이가 계속 장터를 지켜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저녁 6시 좌판을 정리하며 분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 매출은 15만 원이었다. 평소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분이야, 오늘 정말 대박이었네. 영숙이가 신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정말 고마워하더라. 그래,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나 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분이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미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맙다고 하더라. 다행이에요.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기분이 좋아서 더 힘이 났어. 미경도 어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심했다. 엄마,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미경아, 내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며칠 후 분이의 새로운 일정이 자리를 잡았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장터에 나가고 나머지 날은 집에서 쉬는 것.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손자 민우와 시간을 보냈다. 같이 요리도 하고 숙제도 봐주고 산책도 했다. 할머니, 장터에서 뭐 해요? 나물도 팔고 장아찌도 팔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겠다. 저도 가볼래요. 그래, 다음에 할머니 따라가 볼래? 네. 주말에는 미경과 함께 시장도 보고 영화도 보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분이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충분한 휴식 덕분에 얼굴색도 좋아지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장터에서의 일도 더욱 즐거워졌다. 어느 금요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다. 안녕하세요. 혹시 분이 아주머니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지역 신문사 기자인데요. 아주머니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어서 왔어요. 저 같은 사람이 기사 거리가 되나요? 물론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전통을 지켜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소중해요. 기자와의 인터뷰는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분이는 자신의 40년 이야기, 장터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계속할 겁니다. 일주일에 3일씩이지만요. 저를 찾는 분들이 있는 한 계속할 겁니다. 정말 멋지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요. 기사가 나간 후 분이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젊은 사람들도 장터를 찾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기사 보고 왔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게 존경스러워요. 제 깍두기 좀 맛보고 싶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여기가 최고래요.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장터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분위는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대했다. 처음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뭐가 좋을까요? 이 미나리는 어떻게 요리해 먹어요? 간단해요. 된장국에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분이는 요리법도 알려주고 보관법도 가르쳐 주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것이었다. 어느 수요일, 손자 민우가 학교를 마치고 장터로 찾아왔다. 할머니, 민우야, 어떻게 왔어? 엄마가 괜찮다고 하셔서요. 할머니 일하는 모습 보고 싶었어요. 민우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구경했다. 할머니,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 할머니가 유명해진 거예요. 유명해진 건 아니고, 그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민우는 할머니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될 수 있어요? 뭘 하고 싶은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요. 할머니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분이는 손자의 순수한 말에 감동했다. 민우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면 돼. 할머니처럼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일로.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분이는 행복했다. 엄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래.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니까 딱 좋아. 몸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응,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덜 아파. 상민이 말했다. 어머니, 정말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으시면서도 계속 하시니까. 고마워, 상민아. 너희들이 이해해 줘서. 분이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고 무리하지도 않는 현명한 타협이었다. 에필로그 6개월이 지났다. 분이의 새로운 생활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월, 수, 금 장터에서의 일과화, 목, 토, 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이 완벽했다. 봄이 되자 장터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젊은 상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분이의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옆자리에서 수제빵 팔려고 하는데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인사를 건넸다. 어서 와요. 반가워요. 아주머니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전통도 지키고 새로운 것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점점 더 많은 젊은 상인들이 장터에 자리를 잡았다. 수제 과자, 유기농 채소, 직접 만든 반찬, 다양한 상품들이 장터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분희 씨, 요즘 장터가 정말 활기차졌어요. 영숙이가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영숙이도 분희의 영향을 받아 일주일에 4일만 나오기로 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활기가 달라.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전통과 현대를 잇는. 분이는 영숙이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이 단순히 과거를 고집한 것이 아니라 미래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 것이었다. 여름이 되자 더 큰 변화가 있었다. 지역 청년회에서 전통 장터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아주머니, 저희가 장터 홍보를 도와드리려고 해요. 청년회 회장이 찾아와서 제안했다. 인터넷 홍보도 하고 SNS도 만들어 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장터를 알 수 있게요.
분이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인터넷이니 SNS니 하는 것들이 낯설었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열정을 보니 고마웠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괜찮아요. 저희가 다 할게요. 아주머니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몇 주 후 장터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다. 분이의 이야기, 각 상인들의 소개, 상품 정보 등이 자세히 올라가 있었다. 할머니가 인터넷 스타예요. 손자 민우가 신이 나서 말했다. 인터넷 스타가 뭐야? 유명한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예요. 실제로 홈페이지를 통해 멀리서도 사람들이 장터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부산에서 왔어요. 인터넷으로 보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대구에서 왔는데 아주머니 깍두기가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장터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분위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대했고 늘 그랬듯이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았다. 가을이 되자 더 큰 변화가 있었다. 시에서 장터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이다. 분이 아주머니 축하드려요. 시장이 직접 찾아와서 인사했다. 이제 이 장터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분이는 얼떨떨했다. 자신이 그냥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 문화유산이 되다니. 너무 거창한데요. 아니에요. 40년간 한 자리를 지키신 것,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신 것.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겨울이 되어도 장터는 활기를 잃지 않았다. 실내 시설도 갖춰지고 난방도 설치되어서 사계절 내내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되었다. 분이야, 우리가 이런 날을 볼 줄 알았어. 영숙이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꿈에도 몰랐지. 그냥 하루하루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맞아. 포기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연말이 되자 지역신문에서 올해의 인물로 분이를 선정했다. 시상식에는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민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미경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미경아, 내가 이해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새해가 되었다. 분이는 이제 71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일주일에 3일만 일하는 덕분에 몸도 마음도 편안했다. 새해 첫 장터날, 분이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새해 첫 손님을 맞기 위해서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 손님은 역시 영철이었다. 영철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올해도 잘 부탁해요. 아주머니야말로요. 올해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해주세요.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하러 왔다. 단골 손님들, 새로운 손님들, 젊은 상인들, 청년의 사람들.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 장터가 이렇게 됐어요. 아주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세요. 모든 사람들의 고마운 인사에 분이는 감동했다. 저녁이 되어 좌판을 정리하며 분이는 지난 1년을 돌이켜 보았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위기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풀렸다. 할머니, 그때 민우가 달려왔다.
민우야, 어떻게? 할머니 마중 나왔어요. 엄마랑 같이. 뒤에서 미경이 웃으며 다가왔다. 엄마, 새해 첫날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미경아. 셋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분이는 뒤돌아서 장터를 바라보았다. 몇 개 안 되는 가로등이 장터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4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다. 자신의 작은 좌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곳이 되리라고는.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그냥 감사한 마음이야. 뭐가요? 모든 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것, 가족들이 이해해 준 것,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 분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신선한 나물과 정성스런 장아찌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일을.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민우의 말에 분이는 웃었다. 민우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렴. 할머니처럼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일로. 네, 할머니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할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함께 새해 떡국을 먹으며 분이는 행복했다. 일과 가족, 전통과 현대, 자신과 남을 위한 삶. 모든 것에 균형을 찾은 것 같았다. 창밖으로 장터 쪽을 바라보니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내일 또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렜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분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분이의 장터 좌판에서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